자, 여기 오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수를 공부하면 항상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 성질들 배우는데, 정의역, 취역은 항상 거의 따라다녀. 함수 공부할 때. 자, 정의역은 x의 범위인데, 자, x가 지수에 들어있잖아. 지수함수는. 자, 기본적으로 이 지수의 제약 조건이 있는지 생각을 해줘야 돼. 정의역은 항상 그 x가 들어있는 위치에 혹시 제한이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수에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가지고 모든 실수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이라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x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y 값 있잖아. 그 나올 수 있는 y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의 그 밑 있잖아. 밑. 요 a가 밑인데 밑의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거든. 밑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 왜 1이 아니다라고 했냐면은 밑이 1이면 x에 관계없이 항상 y는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함수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잖아. 이미 있는 함수니까 굳이 또 밑을 1이라고 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밑이 양수인데 양수를 x번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x번 제곱해주면 x번 제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양의 실수 전체 대합이에요. 양의 실수 전체 대합.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근선인데, 자, 애초에 이 지수항이라고 그러게. 지수항 자체는 항상 양수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함수를 좀 그려서 표현해보게 되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어. 자,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예요. 밑이 1보다 클 때. 반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은 밑이 1보다 작을 때에 해당되는 지수함수의 그림이에요. 다시 0과 1 사이입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이제 지수항 자체는 항상 저게 양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항상 양수만 등장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x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x축에 가까이 달라붙긴 하지만 뚫고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x축 y는 0을 점근선으로 이제 봐줄 거야. y는 0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을 봤을 때, 자, 밑이 1보다 큰 그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똑같죠?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 똑같고,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라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감소하는 모양. 그래서 오늘 수업,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 내용 다 연결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이 1보다 크면은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이다. 이거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반대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값에 관계없이, 즉 밑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은 지나야 돼. 몇 컴마 몇을 지날까? 항상 우리 지수가 0이면은 밑에 관계없이 항상 1이었기 때문에 0,1을 항상 지납니다. 0,1을. 자, 그리고 1대1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로 본다 하더라도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인데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행이동 해준 것에 대해서도. 자, 만약에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동해가지고 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 그러면은 이 요소들도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x축으로 m 이동해서 지수 부분이 x-m으로 바뀐다 한들 원래 정의역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치역입니다. 자, 치역은 그 원래 y가 0보다 큰 양수만 가능했었어. 근데 n만큼 더 플러스를 해주니까 그 플러스 n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y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n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점근선. 자,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 그림이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원래 AX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데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요 빨간색으로 옮겨졌잖아. 그럼 점근선이 원래 X축이었던 게 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는 n으로 점근선도 따라 올라가겠죠? 점근선도 따라 올라갈 거니까 점근선은 y는 n이 됩니다. y는 n. 자, 여기서 뭐랑 좀 연관 지자면은 결국 치역이랑 점근선 얘가 똑같아.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고 그리고 그 점근선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을 이 지수함수에 지수항 뒤에 상수항이 있죠.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그 지수항 뒤에 그 상수항을 보면 돼. 상수항. 상수항을 보면 됩니다. 상수항. 만약에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이 상수항을 점근선으로 y는으로 가로로 된 거니까 y는으로 써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이제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m입니다. m이면 y 값이 1 플러스 n이야. 1도 있는 거예요. 1도. 이 점을 항상 지나게 되겠죠? 이 점을 밑에 관계없이 저 점을 항상 지납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의 대칭 이동이 있네, 이제. 자, 이제 지수함수를 이제 대칭 이동도 해보는 거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고 Y축 대칭을 한다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볼 수가 있지. 뭐 이렇게 해서도 돼. 얘를 이제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뭐 A분의 1 뭐 요런 거까지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해가지고 a분의 1의 x제곱 이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들아. 그림으로도. 자, 두 가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 밑이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그림도 이렇게 자, 두 가지 그림 다 한번 이동해볼게. 자,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X축 초록색, Y축 분홍색, 그 다음에 원점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할게. 자, 이제 각각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는 이제 X축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거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요때의 그림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분홍색도 이제 분홍색도 해보면은 이제 분홍색도 해보면 그 Y축 대칭이니까 좌우를 이렇게 뒤지는 거잖아요. 좌우를. 그러면 좌우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겁니다. 반전시켜주면 이렇게 Y는 뭐 A의 마이너스 X제곱 혹은 A분의 1로 쓸 것이고 A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반전시켜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A의 마이너스 X제곱 A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은 X축도 대칭해보고 그거를 Y축 대칭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을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으로 대칭을 해주면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제곱 이 그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림들도 저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평행이동한 것도. 저거는 이제 우리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동한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대소관계를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이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라고 얘기했어. 그대로.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크다면 여기 x 자리에 넣었을 때 함수값도 더 큰 것이어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은 내가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 x2가 x1보다 더 크다면 함수값은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감소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치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위에 거는 지수함수 a의 x제곱이고, 밑에 거는 a의 fx제곱.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반화된 거거든, 일반화된 거. 자, 이러한 지수함수에서 만약에 정의역이 m과 n 사이의 범위였다면, 자, 봐봐. 이 지수함수에서 현재 x가 지수잖아, 지수.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당연히 지수가 작으면 최소가 나오는 것이고, 최소.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큰 게 함수값도 큰 거. 지수가 작은 게 함수값도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라고 해서 오히려 지수가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것이고 지수가 클 때는 최소값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x라고 얘기 안 하고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수. 6번도 마찬가지야.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최대여야 이 전체 함수값도 최대가 될 것이고 반대로 지수가 최소이면 이 함수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가 되겠죠, 최소.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잖아, 만약에. 0과 1 사이의 범위에 만약에 있다면 자, 지수가 최대일 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최소가 나옵니다, 최소. 최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최소일 때에는 이 식의 값이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도 보겠습니다.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성격 그대로 따라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치역이 로그함수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거를 이제 맞게 잘 쓰면 되는데, 아까 거랑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해볼게. 자, 로그함수입니다. 자, 지금 로그함수는 이제 밑에 조건이 있죠. 밑이 양수이지만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고 정의역. 정의역은 무슨 값의 범위라고 했죠? x값의 범위라고 했죠? x값의 범위인데 근데 x가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얘가 지금? 진수에 들어있어. 진수에.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돼. 진수 조건. 우리 진수 조건 x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고 그래서 x에 어떠한 양수가 만약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y값 있잖아. 함수값은 그 모든 실수가 다 나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되겠을 때는 실수 전체 집합.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야, 점근선. 자, 이제 점근선 하기 전에 이 로그함수의 그 그림,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로그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겨 먹은 함수냐면은,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우하향의 그래프, 우하향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돼 있어. 자,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돼 있어. 자, 점근선이 기본적으로 우리 진수 조건에서 생각하면 돼. 이 점근선이 우리 로그에서는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즉, x는 0을 점근선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x는 0을. 얘를 점근선으로 가져가면 되겠고. 자, 이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합니다. y도 증가하고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 범위라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합니다. y가 감소. y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그 로그는 이 진수가 몇이면은 몇이었을까? 진수가? 진수가 몇이면 값이 몇입니까? 몇이야? 그것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진수가 몇이면? 1이면. x가 1이면 로그 a의 1은 0이었죠. 그래서 1,0을 쓰게 합니다. 1,0. 그리고 생겨 먹은 함수의 모양을 봐봐. 자, 이제 뭐, 요 증가함수이든 감소함수이든, 자, 가로로 그어.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어떻게 돼? 항상 하나만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y는 ax제곱이랑 y는 로그 ax랑 서로 이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함수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역함수 관계. 라고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얘기할게. 요거 하나. 이제 로그 함수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면은, 이제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 자,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인데, 요거 하나 생각해 볼래? 너네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y는 x를 뜬다? y는 x. 자, 내가 지수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거.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릴 건데, 이거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생각해봐. 1번. 2번. 해가지고, 이렇게. 3번. 자, 이거 1번, 2번, 3번.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 1번? 1번 맞니? 정답. 1번, 2번, 3번 다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보통 웬만하면은 1번이거든, 1번.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함수를 이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이게, 문제를 풀 때 뒤에서 나오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약에 동시에 나오는 문제라면, 얘네들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가? 이런 걸 의심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함수를 다루니까 그림을 그릴 거잖아, 그림을. 근데 함수를 그릴 때, 만약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서로 역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역함수 관계에 놓여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함수를 그릴 때에는 y는 x도 그거 보는데 이 y는 x하고의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림을 이제 그릴 때 보통 1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이거야. 요거. 접할 때 있지. 요 접할 때는 그 역함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x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y는 x가. 이 접하는 순간에 이 a 값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그 a 값보다 접할 때 a 값보다 더 크면은 더 급격하게 휘게 돼 있다고. 더 급격하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접할 때의 이 밑이 즉 a가 몇인지를 알면 되거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고등과정에서 이거를 몰라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근데 아주 가끔 함수를 그릴 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사실을 좀 이제 알면은 그래도 함수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외우는 거 되게 간단해. 접할 때의 밑이 몇이냐, 이게 되게 쉬워. 1.444. 요 정도 된대. 대략. 이 정도. 외우기 쉽지? 1.444 정도 된대. 444. 그러니까 밑이 얘보다 크면은 급격하게 휘는 1번의 그림이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웬만한 함수는 얘보다 크게 나오긴 해서 그림 그릴 때 얘랑 만나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밑을 계산해보니까 1.444.
라는 겁니다. 이게 1.444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4444 이건 아니고 이 뒤에 숫자는 6이야 6. 이제 불규칙하게 패턴이 나와. 앞에 세 개는 우연히 1.444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도 되는데 이제 약간 잡기식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알아두면은 언젠가 써먹을 때 한 번 정도 있어. 자 이제 알아두시고 자, 로그 함수 평행 이동입니다. 자 로그 함수를 만약에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제. 자 정의요. 자 원래 처음 주어진 로그 함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이 함수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을 좀 생각해 줄 거야.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생각할 건데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x가 n보다 커야 됩니다. n보다. x가 n보다 크다라고 들어갈 거야. 저렇게 들어가시고 시험입니다. 그 애초에 원래 로그 함수도 그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었지만 평행 이동을 한다 한들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나와. 그리고 점근선. 자,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x는 m인데 이건 따로 써놓자. 우리 일반적인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 이퀄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돼. 진수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이제 진수가 1이어야 이 로그가 0이 되기 때문에 x가 n 플러스 1, 그리고 y좌표가 n이야. 저 점을 항상 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로그 AX를 X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은 Y의 부호를 바꾸니까 Y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얘가 이제 약간 그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이 마이너스 1제곱을 이제 만약에 그 진수에다가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다가도 넣어가지고 막 이러한 변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이러한 변종을. 저런 식으로도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은 X의 부호가 뒤집어지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X의 개수가 음수니까 뭔가 좀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어색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제. 얘는. 원점 대칭이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다 이제 취해준 거신이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그 변종으로 마이너스 1제곱을 진수에 넣던가, 또 다른 변종으로 빛에 넣던가, 자, 이런 식으로도 등장들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 이도 마찬가지로. 자, 로그 함수의 그림을 한번 좀 그려서 어떻게 모양들이 대칭 이동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은 얘야. 기본은. 이게 가장 기본이야. y는 로그 ax. 밑을 잡힐 때 y는 로그 ax. 위치 0과 1을 사귀게 했을 때 이렇게 얘네들을 내가 이제 x축 대칭도 해보고 y축 대칭도 해보고 원점 대칭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볼 건데 자 만약에 x축 대칭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위아래를 뒤집는 거니까 위아래를 뒤집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ax죠. 여기서는 위아래 뒤집으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이렇게 등장할 수 있고, 그냥 분홍색입니다. y축 대칭해가지고 좌우를 뒤집어주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얘를 내가 만약에 뒤집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이동을 해준다. 자, 얘를 이제 x축 대칭한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얘는 마찬가지로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저런 식으로 다 옮겨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옮겨질 수가 있다. 옮겨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이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리고 대소관계. 자, 그 지수함수랑 사실 똑같아. 로그 함수도 애초에 지수함수의 역함수지만 이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위치 1보다 클 때에는 x2가 더 크면은 함수값도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위치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면 반대로 뒤집히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이거는 y는 감소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감소. 이렇게 쓰시고 자,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인데 자, 아까 지수함수 쪽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 정의역이 지금 m과 n 사이로 주어져 있고 지금 x가 진수에 들어있잖아. 자, 진수가 위치 1보다 클 때에는 진수가 작으면 최소값이죠. 최소값. 진수가 작으면 최소값이야. 반대로 진수가 크면은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는 반대로 생각해서 진수가 최소면 함수값의 최대가 나오고 최대 값이야? 최대 값이야? 시옷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이거? 붙여야 되네? 그 국어할 때 그렇게 배우니? 그래? 누구 혈액쌤이? 그래 그럼 최대값 최대값이 맞아. 그 용어 명칭 쓰는 게 다 시옷을 쓰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뺐는데 나 때는 뺐지만 이제는 시옷을 붙이더라고 이제. 자, 이제 진수가 최대면 오히려 반대로 최소값을 붙입니다.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제 진수가 x가 아니라 f로 일반화가 됐을 때야. 마찬가지로 위치 1보다 크면은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의 최대, 진수가 최소일 때 함수값의 최소가 나옵니다. 최소. 그러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의 최소 반대로 생각하시고 진수가 최소이면 함수값의 최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1번. 자, 1번 보면은 이거 문제 해석을 좀 잘해줘야 돼. 읽어보시면 자, 집합 A는 어떤 집합 A가 x, y가 원수야. 근데 저 x, y라는 거는 자, 이 교재 정확히는 소괄호 x, y 소괄호 이렇게 돼 있잖아. 저게 뭘까? 좌표 좀 맞는데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점이야. 점이야. 어떤 점을 의미하는 거야. 수수쌍도 맞고 좌표도 맞지만 점이야.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한 정보가 뒤에 주어져. 막대기 뒤에 주어지는 게 이 로그 함수가 지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원소가 A에 들어간다. 즉 m,n을 이 로그 함수가 지난다 이 얘기야. 지난다. 우리 어떤 점을 어떤 함수가 지나면 대입할 수가 있죠? 대입을 해줘가지고 어떤 식을 쓰는 거야? 얘는 로그 A의 m 뭐 이런 거 쓸 수 있네? 이런 거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정보 가지고 얘를 푸는 거란 말이야. 기미들이. 자, 그럼 항상 A의 원소의 것을 고르래. 만약에 원소가 되려면 이 함수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를 이제 활용해 줘야지. 이 정보를. 자, 기억 한번 보시면. 기억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입을 한번 해보자. y 자리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자, 이게 과연 성립하는 식이냐라는 거야. 저게 성립하는 식이면 저 점을 함수가 지나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죠.
자, 이 정보는 확실한 정보야. 근데 이게 과연 성립할까? 라는 거야. 이거 성립하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돼, 안 돼, 이거? 이거 돼, 안 돼, 이거? 자, 그 얘는 확실하게 올바른 식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이 더하기 1을 따로 분리하면은 얘가 만들어지지 않나? 만약에 얘가, 봐봐. 로그 A의 M 더하기 1. 이렇게 쓰면은 위의 식으로부터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되니? 이거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야, 이거. 이거 절대 진수 안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찢으면 안 돼요, 이거. 패가망신하는 거야. 만들 수가 없는 식이야, 저거는.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이제 이거잖아? n 플러스 1이잖아?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봐, 더하기를. 양변에 더하기를 해주면은, 뭐 이런 식이 성립하긴 하잖아, 이런 식이, 그지? 더하기를 해주면. 근데, 애초에 이게 안 된다라고 했죠? 이게 안 된다. 자, 우리 숫자 1을 로그로 바꿔볼까? 숫자 1은 로그 몇이랑 같지? 숫자 1은 로그 A의 A. 이거 다시 한번 쓰자. 어떤 수를 로그로 바꿔서 표현하려면은 그 로그의 밑을 한 번 더 쓰고 거듭제곱 쓰면 되겠죠, 이거. 혹시나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를 이제? 로그 A의 A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수끼리 곱한다. 이게 올바른 식 아니야, 이게. 이게 올바른 식이죠? 이게 n 플러스 1이 되거든. 이게 n 플러스 1이다. 이게 올바른 식 아니야, 이게? 그죠? 안 돼.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니은이. 니은이 am n 플러스 1이야. x 자리에 am 넣고 y 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서 이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니은이 맞는 식이야, 니은이. 기억을 풀리고. 디귿리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디귿리을. y 자리에 en, x 자리에 m제곱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지수 이 거듭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정보에서 이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되는 거겠죠, 이거? 그래서 디귿이 되는 거야, 되는 거. 디귿이 되는 거.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자, 마이너스 n 들어가고 로그 a의 n분의 1이야. 이거 진수를 이렇게 써볼까? 이거 m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낸다 치면은 이 식에서 만들어지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답이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주면 돼.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되게 괴랄한 문제가 나오죠. 괴랄한 문제가 2번.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문제는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 동시에 나왔고 y는 x를 표현했네. 현재를 확인하래.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면은 뭐라고 했죠? 동시에 나오면 역함수 관계인가 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되는데 쟤네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얘 역함수가 뭐냐면은 그냥 2의 x제곱 이 역함수인데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는 아닙니다. 자,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y는 x가 주어져 있잖아. y는 x가 원래 주어지면 원래 역함수를 의심해 봐야 되지만 지금 아니야. y는 x를 그럼 왜 줬을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루는 문제는 이렇게 뭐 x축, y축, 좌표평면 나오고 막 함수 그려지고 이런 함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점의 좌표를 찍어봐야 돼. 점의 좌표. 보통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값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울기, 뭐 길이, 넓이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알아야 되는 게 점이야, 점. 점을 알아야 돼. 자, 일단 y는 x. 이거 볼래? 여기 x가 c인 게 여기 y는 x랑 만나면 여기가 c가 되겠죠? 여기 y 좌표가 c야? 여기가 c? 그거를 나머지도 여기 x가 d인 거 따라가고 여기 x가 2인 거 따라가 이렇게 그 y 좌표들도 완성해 볼 수가 있어.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이런 함수 문제는 뭐가 근간이라고? 점이 근간이야. 점의 좌표를 일단 표현해보자. 점의 좌표. 점을 내가 찍어볼게. 근데 점도 당연히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데에다가 찍어봐야 되겠죠? 점을 내가 찍어보면 지금 여기 A, E라는 점이 있네. 자, 여기 B, D라는 점이 있네. 여기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점이야. 여기는 D, C입니다. D, C. 마지막 여기까지. E, T. 이런 어떤 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저렇게 점 찍은 것도 있잖아. 함수가 지나는 거를. 자, 저렇게 점을 찍어봤으면 얘들아 그 점을 지나는 함수에다가 대입해볼 수 있잖아. 이거 여기 대입해볼 수 있고 지수함수 이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볼 수 있잖아. 그걸 대입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푸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응? 그러면은 이 점들의 좌표를 한번 다 대입해서 식을 써보자. 일단 여기 A, 2부터 저거 대입해보면 자, 2분의 1의 A제곱은 2. 일단 대입만 해보자. B, D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D, C 대입해주고 이 세 가지 정도 일단 나왔어.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 함수가 지나면 딱 한 점 2, D도 해볼게. 로그 2의 2는 D 로그 2의 2는 D 이거 2 구별되죠? 로그 2의 2는 D 구별이 되시죠? 내 말이? 자, 이제 선지를 확인해야 돼. 선지를. 이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선지를 확인해 줄 거야. 어떻게 활용을 해줄까? 이게 어려워. 네 가지 정보를 줬고 저 네 가지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얘네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니 이거?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잘 활용하냐? 먼저 주어진 걸 보고 얘네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얘가 만들어질지를 생각을 해봐.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얘가 만들어질까 이거? 좌변만 볼래 좌변만? 2분의 1에 A 플러스 P 저거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지 저거는? 곱해? 뭘 곱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면은 요거 만들어지니? 이거 보입니까?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저 2분의 1의 A제곱이랑 2분의 1의 B제곱을 곱해버리면 마침 이게 지수끼리 더해지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게 곧 2D가 되겠죠. 2D. 그래서 맞는 거야 이렇게. 맞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저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이야 니은. 니은부터 좀 생각해야 돼. A 플러스 D가 0? 그러면 A를 구해야 되고 D를 한번 구해봐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야? 모르겠어. 니은부터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걸 잘 귀 기울이고 이제 앞으로 새겨들으란 말이야. 잘 들어. 이런 보통 기밀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제 문제에서 정보를 찾는 것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활용해야 얘네들이 나올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가장 단순한 생각 얘네들을 잘 정리해서 A를 구해볼까? 아니면 D를 구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 일단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볼 거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대부분은 잘 안 오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겠지? 감이 없으면 일단은 너네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자, 얘들아, 니은을 풀려면 한번 너네 감을 한번 보자. 그래도 이 정도 감을 있어야 돼. 자,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씩이 있어. 저 니은을 풀 때 몇 번씩은 좀 활용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게 있네? 얘는 좀 약간 좀 쓸모없는 정보 같은데? 니은 풀 때? 그런 정보가 혹시 있니?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일단 최소한 니은을 풀려면 A나 D가 일단 들어있는 식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A가 있고 얘도 D가 있고 얘도 D가 있고 얘도 D가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해봐야 돼. 근데 물론 A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 로그로 바꿔가지고. D도 애초에 뭐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생각을 좀 해볼래, 얘들아? 자, 정보 4개 중에서 3개는 지수식이야. 나머지 하나는 로그식이야. 뭘 해보고 싶다라는 막 욕망이 막 끌어오르지 않네? 무슨 욕망이 끌어올라? 로그를, 아니, 지 혼자 로그식이네?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2의 d제곱은 2. 뭔가 한 종류로 한번 좀 표현해봐, 한 종류로. 한 종류로 표현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같잖아. 같고, A랑 D, 얽혀 있잖아. 얘네들을 뭔가 해볼까? 얘네들. 그러면은, 저게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인데, 그게 2의 D제곱이랑 같으니까, 아, 지수끼리 같구나. 그래서 A 플러스 D가 0이구나가 여기서 나와. 맞는 설명이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 얘들아. 이런 의심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해봐야 돼, 얘들아. 이런 습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A들을 직접 구해도 돼. 여기서 얘들아, 이거 보고 A를 여기서 구해볼까? A는 지금 여기밖에 안 쓰였잖아.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생각. A를 구해볼까? A는 이제 로그식으로 바꿔주니까 로그 2분의 1에 2. 2에 마이너스 1을 두고 이거 끄집어 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A가 얘라며. 그럼 얘랑 더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실 나오긴 하죠, 그죠? 이렇게도 가능할 것이고. 자, 디귿. 자, 디귿은 좀 머리 굴려봐야 돼, 디귿은. B 나누기 D는 로그 C의 D라고 적어져 있어. 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BCD가 쓰인 걸 좀 보면 좋겠는데, BCD. BCD가 지금 아예 안 쓰인 건 얘는 아예 안 쓰인 것 같고, 여기서 뭔가 해봐야 되나? BCD가 다 쓰이게 쓰였으니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단순화 생각해볼까? B를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않니, B를? 여기서 B 구할 수 있잖아. D도 구할 수 있잖아. 뭐 얘가 D긴 하지만, 여기서도 D를 구해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B를 구해봐. B를 구하면, 제가 로그 2분의 1의 D제곱. 그 다음에, 그 D도 구해볼 건데, D는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D는 이제, D도 그냥 여기서 구해봐, 여기. 얘가 D이긴 하지만, C가 뭔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C가 있네? 저기서 D를 한번 구해봐, D. 로그 2분의 1의 C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B 나누기 D니까 이렇게 가로로 줄쳐놔, 이렇게. 줄쳐놓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 와, 미쳤다. 수학 할만 나네. 이거 분수 치면 뭐야, 이거? 밑변의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는 거죠. 역으로 적용해서 로그 C의 D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학은 항상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으로 보는 거야. 맞는 설명. 이처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봐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기내대 문제는 연계되는 경우가 많거든. 연계되는 경우. 앞에서 확인한 사실을 뒤에 사실을 확인할 때 활용이 되는 경우가 원래 많아. 얘는 활용이 안 되는데, 근데 활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확인한 사실이 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하기 전에 요거 내용 하나 끕시다, 이거. 이 문제 하기 전에. 자, 이거 잘 봐, 이거. 자, 이렇게 지금 4가지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4가지 함수. 자, 로그 함수도 이제 똑같이 그릴 겁니다. 로그 함수도 비슷하게. 로그 함수도 그림을 그릴 게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어디서 보자. 위에서부터 A, B, C, D. 이렇게 A, B, C, D 설정해 놓을게.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대소관계 묻는 문제를 물어봐. 대소관계 묻는 문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대소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 대소관계. 대소관계. 함수. 다 그렸니? 천천히 그리세요. 그림이, 그림 잘 그려야 돼, 이거. 그래. 그림 다 그렸니? 응.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 여기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자, 그림 다 그렸나? 그림. 자, ABCD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쓸 거야. 잠깐만. 잠깐만. 미쳤지, 내가. 이거 다시. 이거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자, 죄송합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이거 왠지, 너무 내가 자신있게 그렸다. 자, 다시 좀 그릴게. 요게 맞아, 요게. 여기 미쳤지, 이거. y는 cx제곱, y는 dx제곱. 이거 좀 바꿀게, 얘들아. 자, 요걸로 다시. 요걸로 좀 다시 할 건데, 그 ABCD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걸 해볼 거야, 대소관계. 대소관계 따지는 걸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함수 부분부터 볼게. 얘들아, 이 지수함수 부분은 보시면 A, B는 우상향이니까 밑이 1보다 큰 것들이야. 이건 확실하지? CD는 반대, 0과 1 사이의 범위인데, 그럼 CD가 여기 있어야 되고 A, B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끼리 비교할 거야. A, B끼리 혹은 CD끼리 비교할 거야. 이거 내가 방학 때도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뭘 보라고 했지? 이거 내가 뭘 보라고 했는데, y는 1, 그치? y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치? 제가 지금 아, 그래? 맞아. y는 1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y는 1. y는 1을 이제 그어주시는데, 얘들아, 이거만 알면 돼. 밑이 1에 가까울수록, 그 y는 1이라는 직선에 더 가깝게 그려줘, 가깝게. 얘네들 비교해볼게. 얘네 둘은 AX, BX는 AX보다는 BX가 좀 더 초록색 선에 달라붙었잖아. 뭐 이쪽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AX보다는 BX가 좀 더 달라붙었잖아. 자, 이도 마찬가지야. 이 CX, DX도 CX가 DX보다는 좀 더 달라붙었어. 여기 지금 CX가 DX보다는 더 이렇게 달라붙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 수가 있어. CX가 DX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이 Y는 1에 가까운 게 더 이 함수에서도 가깝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A보다는 B가 더 1에 가까운 거야. C도 마찬가지. C가 더 가깝다. D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대소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가로로 그었잖아? 얘는 어떻게 그어? 세로로. X는 1에 가깝게 그려지는 놈 찾으면 돼. 그게 어떤 놈이냐? 자, 얘놈 둘. 로그 AX, 로그 BX인데, B보다는 A가 더 지금 가깝게 붙어 있다, 이거야. B보다는 A가. CD도 마찬가지입니다. C보다는 D가 더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해서, 자, B보다는 A가 더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C보다는 D가 더 1에 가깝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 돼. 이 내용은 숙지가 기본적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기니디를 볼까, 기니디를. 기니디를 보면은, 기억 봅시다. 3의 a제곱이 2의 a제곱보다 크면은 a가 양수이냐. 저거 맞을까, 저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얘를 내가 편의상 2의 x제곱으로 보고, 다시.
얘가 3의 x제곱이고 얘가 2의 x제곱이라 가정해볼게. 밑이 1에 더 가까운 놈이 초록색 선에 더 가깝게 달라붙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x는 a를 대입했을 때 3의 a제곱. 얘가 더 함수값이 크려면 그 a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봐봐. 이 두 함수는 0,1에서 만난 이유로 만드는데 0,1 우측. 즉 x가 양수일 때 3x제곱이 더 위에 있는 함수 아니야. 반대로 얘보다 왼쪽에서는 3x제곱이 더 밑에 내려가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더 큰 부분은 지수가 양수일 때야. 지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기억이 맞는 설명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잘 생각해야 돼. 자, x, a가 둘 다 0.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수인데 그러면은 이게 0. 얼마 얼마에 0. 얼마 얼마의 제곱이 1보다 작을까에 대한 얘기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습니까? 틀리니까? 0.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수를 거듭 제곱을 이제 0. 얼마 얼마만 해. 그럼 어떻게 되니? 그게? 0보다 뭐라고 다시? 1보다 작다? 이게 그 느낌이 딱 오면은 다행인데 난 느낌이 안 온다. 난 좀 둔한 것 같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생각해봐. 이 함수에서 밑이 1보다 작은 함수 한번 잡아볼게. 자, 이 dx 제곱이라는 함수를 볼게. 이게 지금 지수가 일단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긴 하잖아. 자, 이 함수가 0,1을 지난 이후로는 지수가 양수일 때 y값이 다 1보다 작아. 맞니 이거?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어떤 양수가 된다 한들 항상 1보다 작다가 맞는 설명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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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제 x보다는 y가 더 큰데 1보다 크다면은 요게 성립하느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제 자, 지금 저 디귿은 x보다 y가 크니까 얘를 약간 그 밑을 지금 x, y가 밑에 관여하는 요소인 거잖아. 얘를 약간 그 y처럼 보고 얘를 약간 y처럼 보시고 y처럼 얘를 약간 x처럼 생각해봐. 지수가 이제 a제곱이다라고 가정해볼게. 지수가 a제곱.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자, 봐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밑이 더 큰 쪽이 함수값이 항상 더 크냐 이 얘기야. 지수가 무슨 수이든 간에 항상 위에 게 더 큰 함수냐, 그림이 더 위에 그려지느냐 이 얘기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립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0,1에서 둘이 만나고 지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함수의 계속 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그 양수 A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해. 기억이랑 똑같습니다. 기억이랑. 그래서 디귿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진 않는다 라고 해서 기억은 이음만 답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끊었다 갑시다. 이거 지금 방금 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필수제 4번인데, 자, 이거 지수함수, 로감수 줬고, 이제 A, B, C, D 점 나와 있는데, A의 X좌표를 소문자 A라고 두고, 선분의 길이들이 좀 주어져 있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처음 A의 좌표를 A라고 이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지금 애초에. 2하고 4라고 알려준 정보가 있거든. 첫 번째 문제는 저 A를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 BCD의 넓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라 라는 문제야.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함수 문제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점의 좌표 표현. 여기 X좌표 A라고 알려줬으니까 Y좌표 뭐겠니? Y좌표. Y좌표 뭡니까? 저거 지수함수에 넣어야 돼? 로감수에 넣어야 돼? 저거? 이거 잘 봐야 돼. 이 점을 어떤 함수가 지납니까? 로그함수가 지나죠? 이거 여따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누가 그러나 싶잖아.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이 애가 더 위에, A라는 점이 지금 약간 더 위에 있는 함수잖아. 약간 여기고.
요거로 착각을 애들이 되게 많이 해.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한다. 이렇게 착각 애들 되게 많이 하거든. 자, 이 점을 지나는 함수 여기니까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니까 4로고 2의 a야. 일단 저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x축으로 2 이동한 거, y축으로 4 이동한 것으로 표현되니까 x축으로 2 이동한 거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y축으로 4 이동한 거 쓸게 이제. 이 점의 좌표 베이스로 해서 4로고 2a 플러스 4. 일단은 점 D는 잠깐 보류. 여기까지 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점을 대입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점을. 자, C라는 점을 대입하겠습니다. C라는 점은 어떤 함수에 넣어야 돼? 지수함수에 넣어야 돼? 로그함수에 넣어야 돼? 이거는. C라는 점은 로그함수에 넣어야죠. 이거. 그럼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4로그 2의 a 더하기 4는 4로그 2의 a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면 돼. 양변 정리해서. 다 4로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요. 나눈 거 쓰면은 로그 2의 a 더하기 1은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로그가 아닌 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뭐 이 정도는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만, 숫자 1은 로그 2의 몇이랑 같니? 로그 2의 2. 이렇게 로그로 다 통일을 해놔야지만이 양변 비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의 곱해주니까 2의 2는 로그 2의 a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같아야 할 것이니까 결국 여기서 a가 아마 2가 나올걸? a가 2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럼 a 좌표 찾았으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마저 채워가지고 완성해볼게, 좌표를. 자, 여기서부터 해보시면 얘는 사실 뭐냐면은 얘는 a가 2고 2 들어가면 4. 얘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4,4. 얘는 위로 4칸 4,8. 그 다음에 점 D 좌표는 여기 지금 y 좌표가 8이지 않습니까? y 좌표가 8. 여기 y에다가 8을 넣어서 구할 거야. y에다가 8을 넣어서. 8 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와. 8은 2의 x-3 더하기 2. 2를 넘겨주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함을 뭔가 느낄 수 있는데? 이상함이 느껴지니? 뭐가 이상하니?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이게? 이게 이상하다고? 이상함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이 딱 안 떨어지잖아. 이제는 이런 작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양변 2로 한 번 더 나눠가지고, 더 이상 이제 2로 안 나눠 떨어질 때까지 만들고, 얘를 이제, 로그식으로 바꿀 거야. 딱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들아, 이제는 그게 맞아. 그렇게 가야 돼, 이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보통 계산하거나 답을 할 때, 그 답이 되게 이상한 경우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미적분을 배운다. 진짜 기상천외한 답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x가 이게 맞나? 뭔가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야 돼. 알겠지? 확신을 하고 계산해야 돼. 그래서 x가 저렇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숫자가 나오지만, 그게 맞다. 이렇게 믿고 계산해야 된다. 문제는 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CD의 넓이. 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 넓이 한번 표현해 보시면 삼각형 BCD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데 밑변은 얘네 둘이 빼야 되거든. 이 x끼리 얘네 둘이 빼야 돼. x끼리. 빼주면 로그 2의 3이야. 그 다음에 높이가 4야. 약분해서 2로그 2의 3이야. 2로그 2의 3 나오고, 저 밖에 2를 거듭제곱 넣어주면 로그 2의 9가 되고, 이게 S다, 이게 S. 이게 S입니다. 이게 S야. 끝난 거야. 문제에서 2의 S제곱 물어봤습니다. 2번 문제에서. 그럼 2 로그 2의 9잖아? 이거 뭐시게요, 이거? 밑이 같으니까 진수로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9가 돼야 되겠죠? 9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9.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고, 이거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잘 해놓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넘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좀 의심을 좀 가질 만한 부분. B라는 점의 좌표도 사실 지수함수에 넣어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예로 안 하고 일부러 예로 했어. 예로 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의 좌표도 사실 여기 넣어볼 수 있잖아. 대입해볼까?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4로고 2의 a는 이거 x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2에 a 빼기 1 더하기 2. 얘들아 이런 식이 나와. 너네가 앞으로 고등과정 내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지수항이랑 로그항이 동시에 나오는 이 동시에 나와서 여기서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절대 없다고 보면 돼. 알겠지? 로그항, 지수항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때려 맞출 수도 있겠지. 우리 A가 2라는 거 구했으니까 A 넣어주면은 뭐 식이 나오긴 하는데 애초에 때려 맞춰서 푸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오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이 식을 써놓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식을 풀 때 활용 정도는 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바로 미지수 구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야. 바로 구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5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거야. 없는 거. 자,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밑이 같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 y는 2의 x제곱이잖아. y는 2의 x제곱. 쟤네들을 적절히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들인지를 볼 건데 얘들아 봐봐. 지금 y는 2의 x제곱이야 일단.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의 부호가 반대 y축 대칭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억은 되는 거. 얘는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 니은도 얘들아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것도 이제 그 x축 대칭이 돼가지고 전체 y에 마이너스 붙었고 평행이동까지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되는 거야. 그런데 티귿. 자 티귿. 자 봐봐 티귿. 그 우리 y는 2x제곱을 그 y는 x 대칭을 만약에 해준다면 얘가 함수가 이제 로그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로그로. 로그 2x가 됐고요. 로그 2x가 이렇게 바뀌거든. 얘도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2x로 나오는 것들도 답이 되는 게 있어. 근데 자 리을부터 리을부터 얘는 저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끄집어 내주게 된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y는 x 대칭 한 다음에 뭐 x축 대칭 해가지고 뭐야 이거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x축 대칭도 하면서 평행이동 하면은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얘도 만들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2x를 y축 대칭해서 x의 부호가 바뀐 것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지금 원래 밑이 2였잖아. 2. 밑이 2인 것들로 표현이 되는 것들은 다 답이 되는 거야. 근데 디귿. 얘도 밑이 2인데요? 이러면 안 돼. 루트 x가 이제 우리 그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나? 내가 밑과 진수를 동시에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동시에 거듭 제곱해도 된다. 동시에 제곱해가지고 로그 4의 x. 자, 밑이 다른 거야 얘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얘들아 루트 x가 이게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이거 대칭 이동해서 얘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앞에 2분의 1 곱하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평행이동, 대칭 이동만으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이거는. 이것은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비율을 보자. 밑과 진수를 동시에 거듭 제곱해도 되니까 얘 동시에 루트를 씌운다 생각하면 y는 로그 2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얘는 그럼 만들어지니까 얘는 답이 되겠네 그죠? 틀렸다. 얘는 틀렸다고 봐야 돼.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저거? 내가 방금 거듭제곱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루트 씌웠잖아.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얘는 틀린 답이야. 왜 틀릴까? 우리 그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얘기하긴 했어. 이거. 왜 틀릴까, 저게? 왜 틀릴까? X의 부호에다가 X의 부호가 왜? 범위. X의 범위? 자, 뭔가 반은 맞았어. 자, 이거를 일단 씁시다, 이거를. 자, 뭘 쓰실 거냐면은, 자, Y는 로그 A의 X의 N제곱이야. 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거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구별돼서 결과가 달라져요, 사실 이게. N이 홀수면은 우리가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맘대로 끄집어내기가 되는데, N이 짝수면 절대값이야, 얘들아. 원래 절대값이야. 원래 절대값.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거 잘 보이니? 왜 절대값이냐면은, 얘들아, 진수 조건은,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얘가 양수. 잘 생각해봐.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n이 만약에 홀수면, 얘가 뭐 1, 뭐 3, 이런 홀수면, x가 양수여야 이 거듭제곱도 양수야. 그래서 애초에 진수 조건 자체가 x가 양수. 얘도 x가 양수. 똑같아. 근데 짝수잖아. 짝수면, x가 0만 아니면 돼. 그러면 양수가 나와. 그 얘기는 즉슨, x가 음수여도 짝수 제곱하면은 양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음수여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래서 짝수일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짝수일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절대값으로 써야 되는데 절대값으로. 아니 원래 절대값이 있던 놈이 아닌데 갑자기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틀린 거야 저거는. 비읍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 있어. 이거 그 x의 범위 나누면 되지 않나요? x가 0보다 크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고, x가 이제 0보다 작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긴 하니까, 얘네들은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얘네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되겠니, 이게? 이게, 되니, 이게? 물론 얘를 적절히 또 대칭이동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범위 고려를 해줘야 돼. 범위 고려. 어떤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범위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비입은 탈락이야.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을 좀 생각하면 시옷있지 얘. 얘는 동시에 세제곱근을 한다 치면은 2x 그러니까 y는 로그 2x 빼기 2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홀수는 그냥 저렇게 막 해도 돼. 짝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짝수. 자, 그러면 이제 2은, 자, 이제 밑이 지금 2인 것으로 다 통일이 결국 되는 것들이 답이잖아요, 그죠? 자, 2인 봐봐. 아니, 밑이 2이긴 한데, 지수와 앞에 막 이상한 수가 곱해져 있네.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뭐 플러스 1을 만들어낼 수 있다 쳐도, 앞에 곱하기 마삼이 만들어질까,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게 된다. 만들어져, 얘들아. 자, 이거 잘 분간해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분간해야 돼. 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밑이 2인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3이랑 똑같아, 이게 3. 이게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로 묶어주잖아? 평행이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약간 우리의 직감과는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아니 곱하기 마삼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응이 맞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요거랑 어딨냐? 비읍. 답은 이제 디귿 비읍으로 이제 확인해 줍니다. 저렇게. 자, 조심할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이야, 이제. 6번. 이제 뒤에 아직 문제들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다 빡빡해, 얘들아.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빡빡합니다.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좀 쉬워. 두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돼 있고,
두함수 뭐 그림 그려보고 직선 이게 세로를 그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하고 사각형밖에 없어. 삼각형, 사각형. 아니면 얘네들을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라든가. 근데 얘네들은 곡선이잖아, 곡선. 곡선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물론 방학 때 수투를 했지만 이제 수투를 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넓이를 그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건 아니고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그림을 이제. 근데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돼. 얘는 y는 로그 3x지만 얘 진수 분리해주면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2까지 해줘야 돼 이제. 저렇게 해봐야 돼. 저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거야. 그 보통 수학은 문제 풀 때 약간 반대로 해보면 되거든. 뭔 말이냐면은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럼 보통 전개를 해봐야 되고 전개되어 있는 식은 보통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돼. 얘도 봐봐. 진수끼리 이제 곱해져 있잖아. 9랑 x랑. 그럼 보통 찢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 풀 때 만약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있다면 진수끼리 곱셈으로 합쳐보기도 해봐야 돼. 보통은 약간 반대로 해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그럼 저 도함수를 그리는데 비교해보시면 이거 로그 3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거든. 저게.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로그 3x 먼저 그린다. 로그 3x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칠게. 여기 이 정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1 긋고 세로로 그 다음에 x는 9도 긋죠. x는 9. 자, 좀만 더 이거 위에다 그어야 되겠다. 위에 이렇게. 자, 이건데 로그 3x 플러스 1을 그냥 대충 그리면 안 돼. 자, 뭘 고려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이거 y는 로그 3x에다가 x에 9 넣어주면 몇이 나옵니까 이거? x에 9 넣어주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다라는 거지. 여기가 2. 이거 y수 좀 더 올리자. 좀 더 올려서 이거 올리게 이제.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함수를 위로 두 칸 올릴 거잖아, 그지? 두 칸 올릴 건데 그럼 이 점이 1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전체적으로 두 칸이 다 올라가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2를 한 함수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넓이가 여기야, 여기. 두 곡선과 그 다음에 직선 x는 1, x는 9로 둘러싸인 여기 두 넓이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저기 넓이를 직접 이제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형을 옮겨가지고 구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분홍색을 여기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딱 맞아 떨어지겠지 이게. 그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셈이지 결국에. 사각형의 넓이 가로가 현재 8창이 나고 세로가 현재 2니까 8이 16, 4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4번으로. 이처럼 계산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알겠죠? 잘 잘라서 옮기면 돼. 잘 잘라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봅시다. 요 문제도 이제 잘 잘라서 옮기자. 잘 잘라서 옮기자. 아 졸리다. 졸려 죽겠다. 이게 아프다고? 그 다음에 요거 필수 7번. 이것도 문제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 필기를 좀 할 건데 필기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그림 그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게. y는 잡아봐. 그 플러스일 때도 해보고 마이너스일 때도 한번 식을 써볼 건데 a에 예를 들어서 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 자, 이건 이제 그림 한번 좀 이제 그려볼 건데 이제 자, 플러스일 때 해당되는 그림이 있고 마이너스일 때 해당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뭐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상황을 좀 나눌 건데 지수함수는 얘들아 얘가 접근선이라고 했지. 얘가 접근선. 그래서 내가 y는 d를 이렇게 해서 접근선을 미리 베이스로 그려놓고
이 점근선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려지는지를 내가 지금 얘기할 거야.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 밑의 범위를 좀 나눠 놔야 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클 때도 한번 해볼 것이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야, 이제. 이 상황을 좀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봐봐. 여기까지 좀 이제 해놓고. 자, 이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은 결국 이걸 보면 돼. 얘들아, 앞에가 플러스면 지수항이 이제 플러스일 때 무조건 이 지수항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뒤에서 더 올라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플러스가 이제 내가 점근선 위에 표시해놨잖아. 이게 위에 표시해놨잖아. 무조건 점근선 위에만 그려진다 이 얘기야. 지수항 앞에가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까지 붙은 이 지수항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항상 D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점근선보다 아래의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근데 밑이 1보다 클 때 X의 개수가 양수면 보통 우리가 그리는 이 방향인데 B가 음수면 이렇게. 이제 B는 X의 개수에 영향을 주잖아. X의 개수인데 B의 부호가 즉 X의 부호 Y축 대칭을 하냐 마냐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다 이거야. 그리고 이 지수항 자체가 마이너스면 얘가 약간 뒤집어져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다 이거야. 안에가 음수면. 근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이다. 밑이 0과 1 사이면 결국에는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 2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은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데 이 b가 양수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랑 같냐면 얘랑 같은 상황인데 그게 얘랑 같은 거야 얘랑. 밑이 0과 1 사이인데 x의 개수가 음수인 얘랑 똑같은 그림이다라는 거거든 얘네들이. 이렇게가 같은 그림이고 이렇게가 같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결론 얘네를 뒤집어서 그리면 돼. 뒤집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 지수항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점근선 위에 그려지느냐 아래에 그려지느냐를 결정하고 이제 얘는 이제 이 함수가 어디에 그려지느냐 점근선 초록색이면 위 분홍색이면 아래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B는 사실 약간 좀 역할이 좀 겹치기도 하는데 A의 부동원 방향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기본 셋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기본 셋은 봐봐 밑이 1보다 큰데 X의 개수가 양수면 증감수야. 여기서 밑이 갑자기 0과 1 사이의 범위로 됐다든지 갑자기 아니면 X의 개수가 음수로 바뀌었다든지 하면은 감수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감수함수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밑도 0과 1 사이인데 X의 개수도 음수다. 밑이 0과 1 사이인데 X의 개수도 음수다. 두 번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원래 함수랑 똑같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받아들이시고 근데 지수함수 했으니까 이제 무슨 함수 해야 돼 이제? 로그함수? 로그함수도 해볼까? 로그함수도 이제 마찬가지 뭐 똑같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 y는 로그 자 밑을 a라고 작성하고 이제 bx 플러스 c 플러스 t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점근선이 이제 x는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c 얘도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클 때 b가 이제 음수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볼 것이고 자, 이제 밑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볼게 이제 자 얘는 점근선을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얘는 이제 x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좀 잡아줄게. 자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크다면 이제 플러스일 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잠깐만
얘들아, 이거 다시. 이거 부등호 방향 서로 바꿀게, 얘들아, 이거. 부등호 방향. 요거 좀 바꿔줄게. 부등호 방향.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이거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줄게. 자, 이렇게 밑이 1보다 큰데 x의 개수도 양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플러스야, 이게 이제. x의 개수가 음수다. 왼쪽 위로 향하는 거예요, 이제. x의 개수가 점근선보다 왼쪽에 그려질지 오른쪽에 그려질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점근선보다 이제 왼쪽이냐 아니면은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점근선 내가 이제 왼쪽이냐 아니면은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인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인 것이고, 근데 만약에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이게 X축 대칭이 돼가지고 위아래가 뒤집어진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일 때 해당이 되는 그림이야. 마이너스일 때. 자, 요거일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 있다. 이거 밑이 0과 1 사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마이너스 해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준 거랑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플러스인 것이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취해줬으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 오이씨, 이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렇죠. 저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고, 아,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되겠네 라는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이제. 뭐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일단 이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선지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어떤 로그 함수가 주어졌고 x는 3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되겠네. x는 3이랑. 자,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함수 모양 아래야 돼.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건데 x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냥.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점근선이 현재 여기 4분의 p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지금 그려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어허? 그러시고 그 다음에 x는 3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 x는 3이 어디 그어져야 한 점이냐? 점근선보다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보다 우측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러한 대조관계를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p가 12보다 작아야 되고요. p가 12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뒷부분 지수함수 절대값 부분 한번 볼게. 쟤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p인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기본적으로 3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y축 대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야. x축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값으로 접어 올릴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이 있어서 자, x축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데 y는 8하고 교점이 두 개. 이게 말이 안 돼. x축보다 더 뚫고 내려가가지고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접어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긋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y는 8이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 p가 8보다 커야 되는 거야. 점근선 p가 8보다 크다. 이런 상황으로 상황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 p가 8보다 크구나. 얘네들을 동시에 교집합해주면 p가 8과 12 사이에 있구나. 정수 p 다 더하는 거니까 p가 뭐가 되겠습니까? 90, 11. 이 세 개가 답이 되겠고 다 더해주면 30. 3번으로 답을 내면 되겠죠. 3번으로. 이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너네가 잘 못 푸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이제 뚫고 내려가야 y는 8하고 교점이 두 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 문제도 봅시다. 이제 자,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자, 어떤 로그 함수인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내려가는 모양인데 x의 개수 k가 양수인 것만 가정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야. 자,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점근선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함수인데 문제의 목표 그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다라는 거지. 여기를 안 지난다. 그러면 여기 있지. y절편을 봐야 돼. y절편. y절편이 지금 그림처럼 0보다 커야지만이, 즉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여기 안 지나.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이라 가정해도 3, 4분면 안 지나는데 y절편이 음수가 되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y절편이 기본적으로 0 이상이구나 라고 놓고 푸는 거야. 0 이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놓고 푼다. 그러니까 x에 0 넣으면 되겠죠? 그럼 로그 뭐야 지금 이거? 5분의 1의 4k인가? 이게 0 이상 이거 맞니 이거? 요건데 자 여기서 양변 비교해주기 위해서 우변을 밑이 5분의 1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진수가 1이어야 0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자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 자, 이거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 이렇게 맞니 이거? 맞니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이거? 두 가지 놓치는 거. 첫 번째, 애들이 위치 1보다 작은데 부등호를 바꿀 생각을 못해. 바꿔야 돼 이거 얘들아. 위치 1보다 작으면 이거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것까지 했다 쳐. 애들이 이제 이것까지만 답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걔는 다행히 이제 객관식이니까 답을 이제 잘 찾을 수 있지만 이거 주관식 서술형을 쓰면 애들 이렇게 답 내고 끝내지 않을까? 뭘 고려해줘야 돼? 양수 K야. 왜 근데 양수 K인지 알아? 진수 조건을 신경 안 썼잖아 지금 내가.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돼. 원래 항상 로그는 국룰이야. 진수 조건이 그냥 약간 내 목숨처럼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 것도 애초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0보다 큰 거만 따지는 거야. 이거 너네 주관식이었으면은 애들아 이거 안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걸 이거. 써야 돼 이거. 조건을 꼼꼼히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용제 9번. 이거 봐도 수업할 때 개념 수업에서 필수 예제 얘기했던 문제기는 한데 봅시다 이거. 보면은 저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주어졌는데 밑이 같으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가? 라는 걸 의심을 해봐야 돼. 역함수 관계인가?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되는데 그럼 역함수로 바꿔봅시다. 역함수 바꾸는 방법, 얘를 x는으로 정리해줘야 되니까 먼저 n을 넘겨놓고 로그식으로 변형해 주시고 로그식으로 로그 2의 y 빼기 x는으로 이제 다시 정리해 주니까 여기서 이제 x, y 바꾸면은 얘 등장할걸? 바꿔주면은 저렇게까지 나오겠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이거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모양 자체가 증가하는 역함수. 나는 사실 증가하는 역함수. 그림을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야.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된다고 하죠? y는 x가 지난다라고 하지 않니? y는 x가? 그런데 그 교점에 x 좌표를 알려줬네?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몇? 0. y는 x가 지나니까 y 좌표도 완성되잖아, 이렇게. 이 두 점을 저 함수들이 지나는 거지. 두 점을. 그러면 대입할 수가 있겠죠? 대입할 수가 있어. 대입해보자. 지수함수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m 0,0도 대입해보자. 0은 2에 마이너스 m 되고 더하기 n 뭐 이 정도 해볼 수 있네.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자 빼봅시다. 이거 이제 이렇게 n 날리기 위해서 빼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빼는 건데 이거 제가 항상 그 지수가 모한 것으로 묶으라고 하지 항상 작은 거 큰 걸로 해도 되는데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으로 해야 간단합니다. 풀기 쉽고. 그 앞에는 뭐가 남지? 앞에는 이것도 다 못 찾더라. 아니 야 지수가 몇 차이나 이게 지금 지수 차이가 몇이야 차이. 지수가 1 차이 나잖아. 아니 1 차이. 아니야 지수 몇 차이야 1 차이잖아. 2가 한 개 있고 뒤에는 다 묶였으니까 이거라고. 아니 이걸 못 찾냐고 이거를. 항상 지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묶으면 그 차이만큼으로 적으면 돼. 그 차이만큼. 얘네들이 지금 1 차이 나잖아. 1 차이. 알겠지? 1 차이. 그럼 뭐야 이거? 이거 0제곱이어야 1이니까 m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m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줄까? 넣어주면 2 더하기 n이 0 n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 이거 안 되니 이거? 이거 다 안 되니? 이런 걸 못 찾진 않겠지? 자, 이거를 만약에 지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묶는다고 해봐. 7에 몇 제곱으로 묶어야 돼, 일단? 7에. 7.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처음에? 몇이야, 이거? 너네 이거 바로 안 나오니, 이거? 순서대로 쓰면은. 아니야, 4 차이 나잖아, 4 차이. 얘는 다 묶였으니까 1이고. 얘네 몇 차이 나, 얘네들은? 9 차이 나잖아. 이거 안 되니, 바로 이거 너네? 그 차이 나는 만큼을 적으면 되잖아. 시 해주면 되고. 이제 최대최소 구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이제 최대최소. 자, 이거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10과 1000 사이인데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이제. 자, 우리 그 로그의 성질 중에 이게 있어요. 그 지수에도 로그가 들어있는 꼴은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바꿔치기 해서 y는 3 로그 x 로그 3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로그 100x 일단 그대로 쓸게. 그대로 쓰시고 얘네들이 바꿔치기 된다. 얘네들이 바꿔치기 해주면 3 로그 x 곱하기 바꿔치기 하니까 3 로그 x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거 분리가 되죠? 로그 x 더하기 로그 100이잖아. 로그 100은 2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3의 제곱 9 끄집어내고 3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9이 18 이렇게 쓸 수 있어. 저렇게 식을 쓸 수 있죠? 여기 이제 곱하기야? 점 찍혀 있습니다, 점.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너네 이거 점이 곱하기라는 거를 혹시 언제 알았어, 혹시 이거? 중학교 때 혹시 이거 알았니? 중학교 때 혹시 이거 점이 곱하기라는 거 혹시 알았니? 왜냐면은 밑에 고1 애들이 이걸 아예 모르더라고, 점이 곱하기인지를. 그래서 혹시 걔네들만 모르는지, 너네도 다 모르는지 해가지고, 중학교 때 혹시 난 알았다.
너무 늦게 들었어. 자, 오케이. 중학교 때 문제집에서는 정으로 쓰인 거 못 본 것 같은데? 봅시다, 하여튼. 자, 3로그 x에 대한 2차식처럼 간주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x의 범위를 좀 이제 변형해 줄 거야. x가 10과 1000 사이인데, 로그 x의 범위 쓰자. 로그 취해주면은 1과 몇 사이? 3 사이?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지수승으로 보내, 지수승으로. 얘를 이렇게 지수승으로 이렇게 보내, 지수승으로. 지수승으로 보내면 3로그 x 27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따지는 식은 뭐냐면은 따라서 저 3로그 x를 그냥 간단하게 t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t라고 만약에 놔주게 된다면 t라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18t 따지는 t의 범위 3과 27 사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y는 바로 할게 81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t가 9인데 따지는 범위가 이제 3과 27이니까 3과 27 우리는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 최소값 주어진 범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최소값 어딥니까? t가 9일 때가 최소가 나옵니다. t가 9일 때가 끊어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8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8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해주시고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보시면 fg 두 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 줬고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해서 보래. 합성함수의 치역. 직접 이 함수를 합성을 해놓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합성을 직접 해도 되는데 직접 합성하지 않고 이 fx 2차식의 범위를 좀 구해가지고 그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에서 이 g가 가질 수 있는 y의 값의 범위 치역까지 구하는 순서로 갈 거야. 먼저 fx부터 내가 분석해 볼 거야. fx는 현재 원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인데 따지는 x의 범위 1과 4 사이죠. 그럼 이걸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1부터 4 사이의 범위를 따지는 건데 1은 한 이 정도, 4는 한 이 정도쯤 되니까 이 간격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간격을 이 범위 보는 거지. x가 3일 때가 최소 나오네.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1일 때 최대 나오니까 1 넣어주면은 2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y부터 2 사이의 범위다라는 거야. y부터 2 사이의 범위. 일단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합성함수잖아. gfx잖아. 그래 gfx. 그냥 이 안에 있는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x로 퉁쳐놓고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에서 이 g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놓으면 돼. gx가 3x제곱이니까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 구하면 돼. 이런 지수함수 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x가 가장 작으면 최소값, x가 가장 크면 최대값이죠. 조심해줘야 돼. 근데 원래 얘들아 이 지수가 가장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가장 커야 최대, 지수가 가장 작아야 최소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x의 최대 최소가 아니야. 지수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오면 x가 크다고 최대값이 안 나와요. 그때 달라. 왜냐면은 이런 1차식은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대각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함수니까 x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나오던가 최소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2차 함수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절대값 1차식은 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x가 크다고 최대가 등장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돼. 1차식이니까 그냥 끝값 넣은 게 최대 최소야. 이게 저기서 말하는 a, b이기 때문에
곱하면 1입니다. 답이 1. 이 정도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책은 일단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 프린트를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페이스면은 아마 10시 7분에 끝날 겁니다. 어제랑 딱 2분 차이 나거든요. 자, 최대한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좀만 좀 봐줍시다. 자, 프린트인데. 자, 이거는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어, 얘들아. 이거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데, A, B가 0. 얼마일 때 대소관계를 확인해주는 문제야. 내가 아까 문제 중에서 이거 지수함수 막 그려놨던 거 해가지고, Y는 1에 뭐 가깝냐, 마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걸로 풀어야 돼, 얘들아, 그걸로.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것끼리 대소관계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것끼리도 비교를 해봐야 돼, 이렇게. 저런 식으로 비교를 다 해봐야지만이 답을 낼 수가 있어. 앞에서 필수예제 3번인가 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했던 사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활용해야 돼. 뭘 비교해야 되는지는 내가 지금 짝 지어 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교해보시고. 비교? 안 글자가 있습니다. 비교. 자, 그 뭐 힌트만 하나 주면은, 자, 밑이 0과 1 사이의 수야. 근데 지수는 B가 더 크잖아. 아까 그 함수 모양 생각해야 되더라. 함수 모양. 함수 모양 생각하면은 이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Y는 1에 더 가까운 게 뭐야? Y는 1에 더 가까운 게? A보단 B가 더 가깝지 않니? B가? 그러니까 얘가 Y는 BX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AX가 되는 그런 역할이야. X가 양수이면 얘 A가 더 위에 있는 함수인 거야.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이 높이차가 존재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X가 양수일 때 대소관계가 반대야. A 부분이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나머지도 한번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 해보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17번. 넘어가주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x의 범위를 1과 4 사이로 줬는데 이 함수의 최대최소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양수 a의 곱이래. 얘들아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최대값이 등장하려면 지수가 최대여야 되냐 최소여야 되냐가 달라. 밑이 1보다 커야 지수의 최대가 최대.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의 최소가 최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조건이 없어. 그 말인즉슨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 얘기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케이스에서 A 값이 나와서 답이 여러 개인 거야 지금. 케이스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나눠서 푸셔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수의 최대 x가 4일 때 최대네? 1일 때 최소네? 그게 아니야. 지수가 2차식이니까 반드시 이거 완전 제곱식 변형해가지고 우리 막 그림 그리잖아. 꼭 그걸 해보셔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 제곱식 변형 후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줘야 돼.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근데 이 문제는 또 이거야. 이번 절대값인데 이번에는 얘들아 절대값도 사실 이차함수랑 좀 비스무리하거든. 이차함수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휘어지는데 절대값 1차식이야. 얘도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니?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함수 모양은 V자일 거야. 그려놓고 주어진 범위에서 이 지수 자체가 도대체 x가 몇에서 최대, 몇에서 최소인지를 구해야 된다고. 무조건 x가 크다고 최대, 작다고 최소가 아니야. 그거는 간단한 1차식일 때는 그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도 밑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얘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눠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20번. 이 문제인데. 요함수의 최대값이 18이다. K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T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앞에선 내용이 없었지만, 얘들아 항상 지수항을 치환할 때는 뒤에 뭘 붙여야 되는데? T가 뭐라고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 그치? T가 0보다 크죠? 이걸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저걸 깔고 씩 맞아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대 태수를 다루면은 무조건 완전 제곱식 해야 되더라. 무조건. 바로 할게. 완전 제곱식 변형해 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함수를 그려봐야지. 근데 봐봐. 위로 볼록이고 가운데가 4K인데 우리 T가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자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아니 그러면 0이 어디에 위치할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0이 더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0이 더 어떨 때 이제 0이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오른쪽이 큰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고 등호는 어디 하나 붙여도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케이스에서 뭐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24번. 요건 사실 내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긴 하거든. 같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얘들아 기억은 얘네들이 같은 함수냐. 이거 내가 짝수제곱이면은 뭐 절대값 나온다고 한 거 기억나죠? 루트를 씌워주면 얘는 로그 3x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x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근데 결국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 이거 체크하는 거야. 각 함수의 진수 조건을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얘 진수 조건이랑 얘 진수 조건이 일치하는지, 얘 진수 조건, 얘 진수 조건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얘 진수 조건이랑 얘 진수 조건들이 다 일치하는지 진수 조건을 체크해주면 확인할 수가 있어. 진수 조건이 완벽히 일치해야 같은 함수인 겁니다. 같은 함수. 진수 조건으로 생각해 보시고. 네, 36번. 이게 교과서에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아마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다른 교과서는 있거든요. x의 범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범위를 한번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야. 근데 뭔가 좀 보면은 로그 2x가 좀 많이 등장하지 않니? 로그 2x가? 얘도 사실은 이거 아니야? 역수로 뒤집어주면 요거인 거잖아 사실은. 로그 2x가 다 들어있어 ABC에. 그럼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문제에서 x의 범위는 주어져 있었으니까 로그를 취해버려 가지고 로그 2x의 범위를 좀 구해볼 생각을 하면 어떨까? 0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온다 이거야. 0과 1 사이의 범위. 저 주어진 범위에서 ABC에 한번 대소를, ABC가 대략 몇 정도 되는 수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그리고 요게 마지막일 건데. 네,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자, 저함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지수의 로그가 있잖아.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거의 국룰이야. 정해져 있어, 푸는 방법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돼, 무조건 얘들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 저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푸셔야 됩니다.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해줄 거야. 그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밑이 얘랑 똑같은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y는 로그 x 6제곱에 x 로그 x 나오는데 x 로그 x 이와 같이 나올 건데 자 조금만 더 오변을 정리해보자. 로그 y는 얘들아 이거 바로 정리해도 되니? 이거 로그 x 6제곱에 로그 x에 로그 x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바로 정리? 얘가 지수들이 끄집어 나오면서 얘가 이제 얘는 거듭 제곱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6 로그 x가 될 거야. 6 로그 x. 그러면은 요거 이제 로그 x에 대한 2차식처럼 표현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그죠? x의 범위는 안 줘도 있지만 얘도 구할 수 있지. 근데 주의할 점. 우리가 뭐 로그 x를 뭐 t로 치환하고 뭐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가 몇에서 최대를 가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최대값 b는 y값 얘기하는 거야, y값. y값을 얘기하는 거지 로그 y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로그 y가 로그 x에 대한 뭔가 2차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이거 2차식 완전제곱식 만들면 뭐 최대최소 뭐가 나올 거잖아. 거기에서 나온 최대최소가 답이 아니야. 만약에 최대값이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값은 로그 y의 최대값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y값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y가 뭐다 라고 주어지면 걔를 지수식으로 변형해서 y는 뭐다 라고 변형을 해놔야 돼. 변형을. 그렇게까지 변형해놔야지만이 푸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그 취해서 이거 y값 구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